안녕하세요. 강남 정박원의 심사민 영어선생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여러 해 가르치다가 나와서 현재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애들에게 영어만 가르치고 있지만 입시 지도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3학년 학생들은 원서를 적었습니다. 학교 쌤들이 바쁘기도 하고 영동, 경기, 청담, 중앙, 중대, 진선 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겨울방학 때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으로 전국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게 3월 24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학생은 이 3월 23일, 4일 날 서울시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를 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게 낫습니다. 현재 고2 학생과 고3 학생은 다 봐본 경험이 있으니까 알 겁니다. 올해 일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예비 고1 학생은 3월 달에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은 아마 서울은 안 보니까요. 9월 달 한번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예비 고1, 2 학생입니다. 11월에 경기도 교육청을 볼 겁니다. 자, 그래서 11월이 되면 현재 예비 고1 학생들은 11월 되면 대충은 우리 아이가 수능형인지 내신형인지 이 점수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예비 고2 학생도 마찬가지. 이때쯤 되면 고3 때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현재 지금 예비 고3 학생입니다. 예비 고3 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모의고사를 많이 보겠죠. 3월달 보고요. 4월달 경기도 교육청을 보게 될 겁니다. 4월달 경기도 교육청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6월달에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겠죠. 교육평가원. 이 시험은 중요한 까닭이 뭐냐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고3만 봤는데 이제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삼수생들이 들어옵니다. 장수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재수생 3생들을 어디서 보냐? 국가에서 지정하는 학원에서 봅니다. 저희 학원도 강남구청에서 강남구에서 이 시험을 보는 유일한 학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재수생들이 와서 시험을 저희 학원에서 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월달 교육청 시험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달 평가원 시험, 이때도 저희 학원에서 보고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3들은 가장 중요한 건 이 9월달 성적입니다. 이 9월달 성적을 보고 나서 이걸로 수시 원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교육청 시험, 교육청 시험과 평가원 시험의 차이점은 표지 변형이 다르다. 교육청 시험은 고3만 보는 거고 6월, 9월에 평가원 시험은 재수생, 장수생들, 연수생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6월, 9월 시험이 중요하다. 그것 보고 자기의 실력을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3은 이 9월 달에 수시 원서를 쓰게 되고, 그 다음 수능 끝나고 나서 정시를 쓰게 되겠죠. 고3은 6번, 고1, 2는 3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예비 고1, 예비 고2, 예비 고3은 겨울방학 때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험을 볼 과목들을 한번 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시험을 각 과목을 보면, 자,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의 시험 범위, 출제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를 갖다 살펴보면 이렇게 출제 범위를 살펴보니까 예비 고1 학생들의 출제 범위가 있습니다. 예비 고1 학생들은 3월달에 보는데 국어는 중학교, 수학은 국어, 수학, 영어는 중학교 교육과정 전범입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겨울방학 때 곧 예비 고1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국어, 수학, 영어만 준비하세요. 자, 한국사를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도 관계없지만 시간이 많이 남으면 해도 좋겠지만 차라리 이 시간에 국어, 영어, 수학에서 만점을 받으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통합사의 통합과학을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 개인 생각에는 통합사의 통합값도 제일 신경 쓰지 않아야 할 과목 한국사이고 통합사의 통합값도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고 시간 안배를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만 하시고요. 모의고사입니다. 내신 때 가면 또 내신 준비하고 통합사하고 통합과학을 하겠죠. 그런데 모의고사에서는 통합사의 통합과학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굳이 신경을 쓰고 싶다고 하면 내 아이가 나중에 인문계
인문계로 갈 것인가, 대학을 지나갈 때 자연계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인문계 쪽이라고 하면 통합사 쪽으로 좀 잘 나오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연계, 의학계, 공과계로 간다고 하면 통합과학 쪽으로 잘하면 되겠죠.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것은 아직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3월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어, 영어, 수학에서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가 고등학교 1학년의 예비 고1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예비 고2 학생들의 진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비 고2 학생의 진도표를 살펴보면, 자, 예비 고2 학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비 고2 학생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 고2 학생들의 진도표를 살펴보면, 자, 예비 고2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공통인데 1학년 전범입니다. 3월달에. 수학도 1학년 전범이, 자, 영어도 1학년 전범이. 자, 그런데, 이건 1학년 전범이니까 6월달 되면 이제 이렇게 하면 화작이냐, 엄매냐, 그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일단 3월달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국사입니다. 한국사도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를 요구하는 게 각 대학에서 3등급이나 또는 4등급 이내만 맞으면 되니까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3학년 때 잠깐 보거나 시간 날 때 짬짬이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비 고1 때와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예비 고1 때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제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나눠지고 자 여기서 사회탐구, 과학탐구에서 만약에 대학에서 자기가 인문계열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탐구 과목 중에서 두 개만 선택하면 되고요. 자, 자연계열이나 의학계열, 공과계열로 한다면 과학탐구 계열에서 두 개만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3월 달에는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2는 없습니다. 이것만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범위만 신경 쓰시고 근데 이건 중요합니다. 만약에 자연계열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아직 범위가 적기 때문에 이 두 과목 정도는 반드시 1등급이 나오셔야 합니다. 반드시 1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로 갔을 때, 예비 고1로 갔을 때, 예비 고2로 갔을 때, 고2 3월달에 갔을 때 1학년 성적표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성적표를 살펴보면 이런 성적표가 있습니다. 자, 이건 학생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허락을 받고 보여주는 성적표니까 참조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학생에게 올려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영동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학생이 일단 등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의 등급을 살펴보면 지금 등급의 표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적표에 등급의 표시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국어가 쭉 나와서 1등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이 1등급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1등급 나와 있습니다. 한국사 1등급, 통합사 1등급, 통합과학 1등급입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이 참 좋은 학생입니다. 자, 그리고 국어를 보니까 원점수가 득점이 94점이었습니다. 원점수는 94점이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1등급이 나왔다니 1등급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하면 1등급은 자, 우리가 4% 이내가 돼야 1등급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학생은 지금 여기 보면 전국 100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국 100분위가 나와 있는데 98.8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국어 점수가 94점이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국어는 상위 2%보다 조금 더 98%, 98.8이니까 1점 얼마가 되겠죠. 상위 1점 몇 %가 되겠습니다. 응시자 수는 30만 정도 되죠. 30만 중에서 1점 몇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원점수 만점입니다. 원점수 만점이면 이건 상위 100%인데 만점자가 많으니까 99.79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일단 상위 0%이고 최고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영어는 표준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90점만 나오면 됩니다. 100점 나와도 필요 없고 91점부터 90점부터가 가장 효율적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1등급 나왔고요. 한국사도 표준점수 1등급, 통합사 1등급, 통합과 1등급입니다. 그럼 차이점을 보면 여기서는 통합사의 통합과 둘 다 받지만 만약 이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게 된다고 하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는
이때는 사회탐구를 선택할지 과학탐구를 선택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까 했던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과학탐구를 선택하기로 했으니까 지구과학 하나와 화학을 하든지 지구과학 하나와 생명과학을 하든지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고등학교 예비고위 학생 범위는 이렇게 되더라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고3의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의 범위를 살펴보면 고3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3의 범위를 살펴보니까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실은 범위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미리 다 과목을 빨리 끝마쳐 주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시지 마시고 실은 현재 고2 학생들도 제가 빨리 끝마치라고 탐구는 빨리 끝마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3 학생들 자 3월달에 나와 점수 나오는 거 보고 나서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3월달에는 고3만 시험을 받고 그리고 범위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왔다고 해서 그걸로 어머님들이 어느 정도 가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6월달 정도 되셔야 합니다. 6월달 정도 되시면 자 벌써 범위가 전범위입니다. 그다음 수학도 아직 미적분이나 확통이나 기하가 아직 범위가 안 들어갔습니다. 전범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시냐면 9월달입니다. 9월달 갔을 때 진짜 전범위 영어랑 국어는 실은 영어 같은 경우 이미 전범위로 계속 3월달부터 전범위입니다. 국어도 이미 6월달부터 전범위. 가장 중요한 건 수학입니다. 수학이 이때 가서 이제 전범위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9월달부터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이때까지 전범위를 갖다 기다리지 말고 빨리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탐구 봐주세요. 자, 탐구는 이미 고3 때 같은 경우에는 자, 3월부터 지금 사탐 전범위입니다. 그리고 1도 전범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3월달에 가서 탐구를 준비해서 시험 보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2학년 겨울방학에 이미 탐구가 다 끝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정 두 개가 힘드시면 원래는 2학년 1학기 때 하나 끝마치고 2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하나를 끝마쳤는데 그 어렵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한 과목을 정확하게 잘 끝마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한 과목이라도 끝마치는 게 도움이 되냐? 수능 최저에서는 두 과목 아니고 한 과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의 기출문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3개 정도를 미리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되는데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에 들어가시면 자, 학력평가 자료라는 게 기출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출력해서 미리미리 풀어보신 다음에 3월달 거만 한 3개 정도를 풀어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예비 고1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하십시오. 예비 고2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제 선택해서 하는 거니까 과탐에 신경을 쓰거나 사탐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아직은 충분히 1등급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범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예비 고3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에서 수학은 범위가 적으니까 좀 더 노력하시고 탐구, 전범위, 영어, 전범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나마 겨울방학에 어떻게 공부할 내용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끝마치겠습니다. 안녕.